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그널과 슬롯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이 개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아래 UI 디자인을 보시면 사용자가 이 라인 에디트에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세이브와 클리어 엑싯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명령을 내릴 겁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이런 윈도우에 뭔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 이것이 이 오브젝트 입장에서는 시그널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연결된 슬롯, 이 슬롯은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슬롯을 호출하게 되고요.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뭔가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동작되는 함수들을 저희는 이벤트 핸들러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되는 것은 사용자가 과연 여기에 있는 위젯들에 어떠한 이벤트를 일으킬까? 그리고 그런 이벤트를 오브젝트들은 어떤 시그널로 받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의 종류가 결정된다면 그것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할 함수를 연결해주고 구현하는 일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이 UI 디자인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버티컬 레이아웃과 호리존털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레이아웃 잡아주고요. 그 내부에 레이블, 라인 에디트, 푸시 버튼 3개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오브젝트가 3개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이너 실행을 했고요. 파일, 뉴 해서 다이얼로그 without buttons 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 있는 레이아웃 중에서 버티컬 레이아웃 하고요. 호리존털 레이아웃을 사용할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치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레이블하고 그 다음에 라인 에디트, 그 다음 버튼 3개가 크기가 동일하거나 위치가 같아야지 예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컬 레이아웃과 호리존털 레이아웃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버티컬 레이아웃을 완성해 볼게요. 버티컬 레이아웃은 레이블하고 그 다음에 라인 에디트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이 텍스트 레이블의 아래쪽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라 색깔 보이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배치가 이렇게 돼요. 텍스트 레이블하고 라인 에디트하고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크기가 같아서 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레이블 그 다음에 라인 에디트를 이렇게 따로 배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그 크기를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가 변경되면 다른 하나도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크기를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버티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만 버티컬 레이아웃만 크기 조절해 주시면 두 가지 모두 크기가 같이 조절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버리고요.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호리존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튼을 3개 넣을 거예요. 자, 위치는 이 아래로 해주도록 하고요. 버튼은 위쪽에 있죠. 버튼셋 푸시 버튼. 그래서 버튼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넣을 때도 제가 이렇게 위치를 오른쪽으로 할게요. 3개. 그래서 3개가 나란히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부터 고쳐볼까요? 여기 프로퍼티 에디터라고 표시되는 데서 변경을 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셔도 돼요. 세이브, 클리어, 엑싯 이렇게 변경했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폰트를 바꿔볼게요. 전체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프로퍼티 에디터 있죠. 이쪽에서 폰트라는 거 찾아서 폰트를 좀 바꿀 거예요. 자, D2 코딩 제가 좋아하는 글꼴이고요. 볼드 선택하고 14 정도 할까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으면 화면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저는 왠지 큰 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시면 전체적으로 텍스트의 크기 또 폰트 이런 것들이 조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티컬 같은 경우에 좀 크기가 아래 것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작게 말고 큰 곳으로 맞춰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쪽 오브젝트 나열된 것에 가서 버티컬 레이아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소를 하나하나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거 선택하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쪽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티컬 박스 레이아웃 선택하고 여기서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호리존탈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크기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바꾸고요. 다이얼로그의 크기도 변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텍스트 레이블 같은 경우에 정렬 방법을 좀 바꿔볼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정렬의 호리존탈 부분을 센터, 가운데 정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다이얼로그 있잖아요.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 타이틀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를 시그널하고 슬롯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이 이름을 보고 코드를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클래스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얘네들의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레이블 보면 레이블 돼 있고 라인 에디트 돼 있고 푸시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돼 있는데 여기 번호가 언더스코어 1번 이게 들어있지 않죠? 이거 고쳤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위치가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요 번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C의 MyPython Files의 Qt5에다가 input.ui 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해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직접 작업해 보시고요. 다 작업이 되신 후에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코드 작성하는 것, 그리고 시그널하고 슬롯을 연결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